자,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마지막에 가면 뭐냐? 지금도 이미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그 링크 16을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그걸 껍데기로 사용해서 돌아가는 링크 K를 우리한테 인정을 해줬다고. 근데 링크 K 안에서 우리가 별도의 데이터 포맷, 별도의 데이터 통신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링크 16과 링크 K를 연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국방부가 한두 달 전에 이게 발표했는데 링크 16과 링크 K 연동 서버를 개발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미국과 사전 교감 없이 연동할 수 없을 텐데 그럼 사전 교감이 좀 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링크 16이니 링크 K니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그러니까 전장의 상황을 그게 육해공 뭐 잠수함까지 전장의 상황을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쉐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투기를 몰고 편대를 짜서 뛰어나갔다. 그러면 내 편대를 구성하는 4대의 비행기, 또 우리 편대가 이끄는 예를 들어서 한 12대 정도의 무인 전투기. 그럼 우리가 이제 16대 정도죠. 그 상황이 내 화면에 다 보이는 거야. 지금 김소룡네 비행기 저 뒤쪽에서 지금 미사일 오고 있는데 그건 내가 그 미사일 측면이 잘 보니까 저건 내가 요격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격한다. 딱 그 로건 딱 하면은 김소룡 화면에 저기 박중령이 저쪽 나한테 다가오는 미사일 요격 라건 걸었구나. 나는 계속 가면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게 살벌한 거죠. 근데 이건 공군 편대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육군, 해군 이게 전부 하나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있는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같이 쉐어링 시키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쉐어링 시키고 누구한테 어느 정보를 누구한테 쉐어링 시킬 거냐 이게 이제 서버가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K링크 서버하고 우리 링크 K 서버하고 링크 16 서버를 연동을 한다. 이런 일 없거든요. 이게 유럽은요, 링크 16을 개발할 때 미국이랑 같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링크 16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관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링크 K를 왜 따로 개발했냐? 일단 저게 모뎀을 사면요, 모뎀이 너무 비싸. 몇 억씩 해요, 저거. 비행기 하나에 모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능이 좀 구려요. 이게 옛날 방식이 되나가지고,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늦고, 그 다음 뭐 좀 고장나면 우리는 그거를 만질 자격이 없어요. 유럽의 뭐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링크 16 개발할 때 같이 한 데들은 만져요. 자기들이 현장에서. 우리 만질 수가 없어서 보내갖고 다 수리 받아갖고 와야 돼. 운영 유지가 힘들어. 이제 딱 표면적인 이유는 저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이유만 가지고는 링크 K 같은 거 개발 안 한다. 아니 모뎀이 3억이야. 우리 비행기가 300대에다가 모뎀 채웠어. 그래봐야 900억입니다. 900억이라고 그래봐야 전투기 한 대 값만도 못해요. 그리고 개발 비용으로 치면 저런 거는 개발만 수천억 들어가고요. 유지비가 뭐 200억, 뭐 1000억씩 들어가요. 1년에. 엄청난 소프트웨어 방식이거든요. 그럼 뭐 돈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 성능, 운영 유지. 그럼 뭐 때문에 한 거야? 휴전당하기 싫은 거예요. 저 네트워크를 미군이 갖고 있으면은 미군이 야 이제 그만 싸워. 너희 뭐 저기 뭐야 평양까지 올라가고 싶고 저기 압록강까지 가고 싶지만 우리가 중국이랑 뒤쳤거든. 이제 그만 싸워. 그만 싸우라니까 하면 그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53년에 그거 당한 거 아니에요. 휴전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만 싸울게요. 예, 마지막 저 때리고 그 때리다 보니까 우리 압록강까지 갔네. 그럼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고 있을게요. 이러면서 개길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링크 K랑 연동하는 링크 16 미국이 나토랑 미군이 사용하는 링크 16과 연동하는 작은 링크를 하나 만든 거죠. 빨간 틀로. 그래서 저 안에서는 훨씬 더 데이터가 잘 통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미국이 저거 쓰지 마 하고 문을 닫아걸 수 없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궁극이에요. 저 링크 16과 링크 K가 잘 연동하게 되는 상태가. 제가 이제 이 통신 쪽을 좀 했던 사람이란 제가 이렇게 얼핏 흘러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문서들이나 뭐 이제 거론되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링크 K에 대한 기술 전략이 있을 거예요. 1번 기술 전략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4층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통신 방식 TCP/IP 방식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4층이 뭔지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증거가 뭐냐면 링크 K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드혹 라우팅이 있어요. 애드혹 라우팅은 인터넷 통신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표준이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구현해 놓지는 않았어요. 애드혹이라는 거는 되는 대로 현장에서 즉석으로 그냥 꾸려서 뭐 이런 뜻이에요. 애드혹이라는 거는. 애드혹 라우팅이라고 뭐냐면 망의 상부가 깨졌어. 예를 들어서 조기 경보기가 여기 우리 편대를 다 해주게 그랬었는데 조기 경보기가 고장 나고 추락했어. 뭐 두들겨 맞아서. 그 우리 편대가 지금 비행기가 4대에 그 무인 공격기까지 12대야. 그럼 이제 그 백모 중령이 내가 라우터 역할 할게. 우리끼리라도 통하자. 그게 애드혹 라우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우리 내부에 라우팅하면서 내 거에는 뭐가 있고 내가 그 위치가 좀 더 높이 올라간 비행기라 뭐랑 통해 또 저 멀리 있는 거랑. 그럼 내가 라우팅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비상 상황에 맞춰서 되는 대로 저 기능이 있어요, 우리 링크 K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인터넷 방식을 이용하는 폐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인트라넷이라 그럽니다. 인터넷 방식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지죠. 근데 폐쇄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 쓴다, 상용 인터넷 쓰는 사람은 저걸 접속을 못 해요. 폐쇄돼 있어요. 근데 내부 돌아가는 방식은 인터넷 방식이다 이거죠. 두 번째 기술 전략. 이거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림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통신 내용이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전투기, 중국, 그 다음에 뭐 모델, 젠 20, 그 다음에 뭐 속도,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어느 좌표, 어느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띄는 무장,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쫙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 전투기라는 저건 마킹 랭귀지라 그래요. 전투기라는 그 레이블이 딱 붙고 J20.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 그래놓고 그 GPS나 GPS 이런 뜨더더더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그러면은 이거 이제 천지사방 이제 구니까 이게 벡터니까. 이거 어느 방향으로 몇 도,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 앞에 꼬리표가 붙어서 뭘 표현하는 거, 저걸 마킹 랭귀지라 그럽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킹 랭귀지라는 거, HTML. 우리가 지금 웹이 하이퍼텍스트 마킹 랭귀지 아니에요. 웹이. 그러니까, 그런데 웹은 무겁단 말이에요. 웹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제가 이제 제 이메일이에요. 간단한 이메일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안 와요. 올 때는 어떻게 오냐? 이렇게 와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페이지를. 이거를 가지고 저의 노트북에 있는 브라우저가 저의 노트북이 있는 브라우저라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이거를 조금 전에 보신 요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 HTML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마킹 랭귀지가 저런 역할을 해요.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연결해서로 되는 거죠. 전투기. 그래서 전투기를 딱 누르면은 이 부분에 있는 전투기가 적 전투기 딱 누르면 J20도 뜨고 뭣도 뜨고 수호이 뭣도 뜨고 쪼르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그 단어랑 연관된 걸로 건너뛰는 능력. 그걸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마킹 랭귀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 때는 짧은 텍스트가 가는데 그거를 그림 아이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 같이 해서 UI에서 딱 직관적으로 보여주게끔 하는 거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갈게요. 예, 오늘 뭐 이런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뭐 근데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좀 뭐 살다 보면 뭐 복잡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죠. 어떡해요.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는 굉장히 무겁다고요. 지금 저기는요,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딱 들어가면 최소한 2, 3밀리세컨드, 23 마이크로세컨드, 23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0.002, 0.003초 안에 딱 뭐가 딱딱 뛰어야 돼요. 아마 그거보다 더 빨라야 될 거예요. 저걸 실시간이라 그래요. 실시간이라는 뭐냐면 이 전산 처리에서 실시간이라는 용어는 뜻이 뭐냐면은 정해져 있는 맥시멈 안에 반응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실패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엔터를 쳤어. 그 반응 나오는 데까지 2초를 줬어. 2초 안에만 나오면 2초면 굉장히 깁니다. 똑딱 똑딱. 그 맥시멈 안에만 나오면 그 실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실시간 그럼 즉각 이런데 사실 엄격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시간을 따지는 게 보통은 최소한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천분의 1초. 그래서 즉각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실시간은 뭐 1밀리세컨드, 0.001초 안에 결과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죠. 군사 쪽에서는. 굉장히 살벌한 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음속에 예를 들면은 음속에 3배로 날아간다. 그러면 1초에 1km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1m를 가는데 0.001초예요. 1m에 미사일이 맞거나 비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속도를 저렇게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해주려면 저 마킹 랭귀지가 굉장히 문법이 아주 컴팩트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그저 마킹 랭귀지인데 우리 웹 통신도 따따따 통신이 저기는 여러 가지를 다 다루고 다 편안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 속도가 처리가 늦어지죠. 근데 전투기에서 보여줘야 될 건 뭐 비행기 그림 뭐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마킹 랭귀지를 쓰는데 굉장히 초경량으로 컴팩트하게 만들 거라고요. 저런 거가 다 저기 링크K랑 연관 있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쟤는 또 옆에서 도청을 못하게 또 그냥 비틀어 가지고 그냥 보안을 겹겹이 꼬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경량 초보안 특수 마킹 랭귀지를 쓸 거다. 그래야 통신이 될 거다. 저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창의적인 일이고 고민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저걸 지금 해가고 있는 게 한국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몇 천억씩 해요. 저 개발 과정이 뭐 7천억 8천억. 소프트웨어 몇 줄 짜는데 왜 7천억 8천억이냐고. 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들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전략 3은 뭐냐면 당연히 현장에 최고급 참조 데이터와 지능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현장에 내 미션 컴퓨터 안에 중국 J20, J20 비행기에 관한 그림과 기타 등등이 다 들어있어 이미. 그 다음에 뭐 그 일본 K2 전투기에 대한 그림과 기타 등등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데이터로만 J20이라고 글자 3개만 딱 오면 얘가 다 쪼록 뜨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나한테 뭐라고 해줘. 미션 컴퓨터가. 이미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라 그럴까? 그 참조 데이터와 참조 지능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저게 가능한 게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 상대로 해서 힘겨루기 하거나 싸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이 백모의 집에 뭐 기르는 강아지의 무슨 생일과 뭐 특성을 거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 모든 종류의 배, 모든 종류의 지상무기 다 털어봐야 몇천 조가 안 될 텐데 그거 다 따라낼 수 있는 거지. 당연히요. 그래서 저게 방대한 작업이면서 지능적이고 컴팩트하면서도 굉장히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거를 자기들의 독자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링크K가 왜 만들어? 1953년에 우리가 당했거든. 힘이 없으니까 강제 휴전 당했잖아요. 그 일 다시는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국방부의 저 브레인들을 제가 극도로 존중합니다. 그 기풍이 선배 세대로부터 쫙 있는 거예요. 충성, 예, 존중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이 통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모든 통신의 구조에 대해서 아까 제4층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신은 옛날에는 뭐 7계층 따졌는데 요새는 5층밖에 안 따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우리 이제 저희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 이것도 저런 식으로 5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통신이 매일 쓰는 게 이 노트북으로 하는 저기 통신도 그렇고 5층입니다. 제 1층은 뭐냐면 저걸 물리층이라 그래요. 피지컬 레이어. 물리층은 뭐냐면 통신에 사용되는 매개 물질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그거 일반 전화구리선이야 혹은 베베 꼬아놓은 그 랜선이야 그 8가닥짜리 혹은 그거 뭐 광섬유야 아니면 혹은 그거 뭐 2GHz 무선이야 뭐 이런 것들이 물리층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제 2층은 뭐냐면 공통 밴드를 공유하는 소수 기기들 사이의 통신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랜을 깔았다 그러면 100Mbps입니다. 그 랜선의 물리층에. 그러면 그 랜선을 가지고 그 구조가 뭐냐면 그 100Mbps를 버스로 써서 회사 안에 20개나 30개의 PC가 다 공용 버스라 그래요. 공용 통로. 공용 통로에 다 빨대 받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니 20대 30대는 괜찮지 아무 문제 없지. 100Mbps만 가지고. 근데 그 만약에 1000대가 붙어? 그럼 버벅거리죠. 그래서 비교적 소수의 기기들로 이루어져요. 저 링크는. 그 다음에 제 3층은 뭐냐면 저걸 네트워크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IP가 네트워크층이에요. 이 통신은 전부 작은 분절적 꾸러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뭐 한 20kbps 그러니까 2만 비트 정도 속도로 보내야 돼요. 그럼 2만 비트면 예를 들면 2만 비트면 2000 바이트잖아요. 2000 바이트인데 그걸 1초에 2000 바이트씩 해서 보내가지고는 제 하울링이 심하겠죠. 제가 아 하고 나서 시청자님들이 듣는 거는 한참 있다가 아 듣고 하나 띄우면 아파 몸이 그런데 중간에 하나 날라가 아 1초 띄고 나서 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짧게 잘라서 작은 꾸러미를 또르륵 보내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망을 타다 가면 앞에 꾸러미가 나중에 오고 뒤에 보는 게 먼저 오고 뒤죽박죽으로 와요 저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작은 꾸러미로 보내는 것. 분절적인 작은 꾸러미로 발송하고 접수하는 것. 저걸 제 3층이라 그래요. 제 4층은 뭐냐면 그런 작은 꾸러미들이 하나에 연결된 거고 그걸 순서를 맞춰줘야 되고 이거의 제 4층이에요. 저걸 TCP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 통신을 TCP/IP라 그럽니다. 저 TCP/IP에서는 아직은 www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우리가 보는 도메인, 우리가 보는 뭐 링크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링크 그러니까 웹페이지 뭐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건 완전히 기술적으로 아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숨어 있는 1, 2, 3, 4층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저게 Presentation and Semantics. 제가 이름을 다른 건데 원래 이름은 저게 아마 Presentation and Application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저는 Semantics. Semantics는 의미입니다. 표현과 의미죠. 뭐냐면은 파일 및 데이터의 표현 방식과 의미죠.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 뭔가 따라락 하고 그냥 텍스트 쫙 가는데 그건 표현과 의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얘의 지능이 발동해서 얘가 그걸 화면으로 구성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거든. 이해를 하고.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통신의 구조는 5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추정이에요. 이건 군사보안이기 때문에 밖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통신을 꽤 옆에서 이렇게 깊게 관계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걸로 먹고 살았었으니까 물론 저는 코딩을 한 게 아니라 개념을 잡고 그걸 바깥에 설명하고 세일즈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3, 4층을 저걸 인터넷 방식을 썼다. TCP/IP를 썼을 거다. 그리고 그 폐쇄망을 구축했을 거다. 그리고 최상층은 굉장히 경량의 초경량, 초보안 방식의 최상층 엔진을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브라우저죠. 그런데 일반적인 브라우저가 아니죠. 그래야 실시간으로 0.001초, 0.0001초 안에 팍팍 반응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초보안을 걸고 그걸로 전체 한반도와 서해, 동해 이런 우리 그 무기 체계가 나가는 우리 군사력이
그 전개되는 모든 것을 다 엮는 과정을 하고 있을 거다 지금. 엮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링크, 저기 링크 K가. 저게 엮어지는 지금도 꽤 많이 엮어졌고, 엮어지면 이제 저게 뭐랑 독립을 하는 거냐면은 상대적으로 하나의 체계이니까 그 미국과 나토가 쓰는 링크 16과 독립한 아주 강력한 거가 되는데, 동시에 연동을 하면 저기서 여기로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여기서 저기로 데이터가 오기도 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편대를 구성하는데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편대 안에 주한 미군의 F-35가 하나 떠 있고 우리들의 KF-21이 3대가 뜨고 그 다음에 12대의 무인 공격기가 같이 날아가는 그런 편대인데 화면에 보이는 게 거의 차이 안 느끼게 공유돼서 같이 보이고 뭐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 사이가 돼갈 거다. 그게 제가 말하는 한미 군사기술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자기들 말고 그런 데랑 같이 가는 데가 있냐? 없습니다. 나토는 자기 앞마당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나토 말고 한국적 방식을 인정을 해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왜 그러냐? 뭐 이제 그 목적은 여러 개가 있겠죠. 일단 한국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한국이 그런 걸 아주 그 창의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으로 앞에 그 프론티어를 자꾸 치고 나가니까 미국이 가만 두고 보면서 그거 옆구리에 같이 끼면 같이 가면 자기도 배울 바가 많잖아. 자극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좀 생각 있는 국방부 브레인이라든지 의회 브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감으로써 저 태만하고 배부른 미국 방산업체, 미국 군수업체들 머리 위에다 찬물을 확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야, 거기 말이야. 태평양 건너서 걔들 저기 6.25 때 완전히 거지돼 갖고 말이지. 그 폐허 속에서 기어 올라와서 지금 1세기도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를 앞지르는 게 퍽퍽 튀어나와. 근데 니들은 뭐 하고 있냐? 니들은 이미 세계 제1차 대전 때 승전국이라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군수산업 했던 놈들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배가 불러 터져서 정신 차려! 뻥! 매죠, 매. 죽비. 대한민국 군사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군사기술이라고 불리는 죽비죠. 그걸로 퍽 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어마무시한 배타적 그 귀족 클럽을 형성했던 미국의 방산업체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뼈를 깎는 혁신을 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 기업이랑 손을 잡고서 그 다음에는 발전을 하거나 파트너십 가지고 이미 그런 현상들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같이 공동 마케팅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 역할 분담하고 자기들은 이제 R&D 그다음에 초기 제품화에 아주 강하니까 그 창의성에 또 돈도 많고 그 미국 정부라는 데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해놓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서브 시스템 요건 한국이 기획하고 한국이 책임져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끈끈한 파트너십이 생기고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다이내믹스 김승현 회장께서 직접 챙긴다는 데죠.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뚝심 있게 계속 적자 보면서도 계속 뚝심 있게 가고 있어요. 그분이 성격이 좀 불같죠. 또 아주 강하고 옛날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간에 한화에서 하나 에어로다이내믹스가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 RSP라 그러죠. 그걸 세계적인 전투기 엔진 제조 회사인 프레드 앤 휘트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런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같이 맺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전투기 엔진 개발할 때 어떤 서브 시스템 하나를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스가 책임지고 자기 리스크 아래. 그래서 리스크예요. 리스크 쉐어링이에요. 리스크를 공유하는, 위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자기 역할 딱 해주는 거. 그런 급으로 올라선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전투기 엔진 회사의 RSP 파트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다이내믹스가 그 경지까지 올라섰어요. 프레드 앤 위튼이랑도 그걸 하고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랑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스가 미국의 전투기 엔진 부품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4억 불 주고 인수했죠. 100%. 커넥티컷에 있는 무슨 부품 회사예요.
그게 만약에 미국의 그런 그 군부, 그러니까 국방부나 미국의 정보계통 쪽에서 그 하나 에어로다이내믹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런 거 인수 못 합니다. 저건 미국 국익이랑 관계돼 있어. M&A 하지 마. 브레이크 딱 걸어버려요. 미국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거기에 접근해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다이내믹스가. 그래서 제가 전투기 엔진 국산화 뭐 이런 거를 뭐 미국 회사 다 따돌리고 하나 에어로다이내믹스 같은 데가 100% 다 자기가 해야 돼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이랑 힘겨루게 하면서 지금 파트너십을 궁합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100% 국산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내줄 건 내주고 오케이 너희가 우리 마지막 좀 컨트롤할 거는 갖고 싶다 이거지. 지금 전쟁 벌어져 가지고 지금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냐 못 가냐는 한두 달에 관한 얘기고 우리한테 전투기 엔진 더 안 판다는 그거는 1, 2년 후에 영향 미치는 일인데 한두 달 안에 우리 승부내고 미국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5,000년 뭐 그 뿌리로 치면 2만 년 이상이 공간에서 살아온다 보니까 저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뭐 저기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무찔렀네요. 서해에서도 다 무찔러 버렸네요. 다 그냥 박살냈는데 어째 해놓고 나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러고 이제 능청 떨 수 있지. 그러고 다시 좋아지는 거죠 뭘. 그걸 뭐 팍팍 긁어가지고 전부 우리가 다 컨트롤해야 돼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이건 좋은 슬기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제 우리가 이런 한화 에어로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질이 다른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기술상의 혁신을 많이 일으켜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전쟁 중인 상태여서 너무나 절실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정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생명을 걸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미국한테 좋은 인풋이 되기도 하고 쟤들도 이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그래서 점점 더 이 파트너십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사실 이 무기라는 게 얼마나 살벌한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건데 이 살벌한 힘에 관해서 한국이 그냥 미국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탑으로 올라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10년이 지나면 탑으로 올랐을 겁니다. 10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힘이 넘친다 이거예요. 지능이. 그런 돈주머니가 넘치는 게 아니라 돈주머니 사이즈로만 보면요. 중국 공산당, 중국 군부와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셔비니스트 Manufacturing Military Party Complex CMMPC가 이끄는 저거를 못 따라가죠. 그러나 그 내실로 보면은 그 힘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이제 살집의 사이즈는 중국을 못 따라가더라도 살집의 사이즈는 우리 일본도 못 따라가요. 아직 일본은 인구가 12,000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살집이 2.5배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자산 갖고 있는 게 몇 트릴리언, 몇 조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자산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살집은 일본에 우리가 절반도 안 돼요. 한 30%? 살집으로 보면 전체 뭐 체중으로 보면 전체 체중 제일 큰 거는 지금 미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중 큰 거는 중국 띵호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체중으로는 급수가 밀리지만 그 내실, 그 민첩함, 그 창의성, 그 결사적인 거 이걸로는 우리가 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힘이 엄청나게 강화돼 가고 있는데 이 힘을 낭비하면 골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은 이제 시리즈는 달라지지만 이것과 관계된 걸 제가 좀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